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기업 경제학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기업 전공 경제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강의에 앞서서 강의 수를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길게 하면 길게 하고 짧으면 되게 짧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좀 짧다는 지적이 많아서 좀 늘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되게 길진 않아요. 되게 길진 않고 되게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조금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나눠서 찍자니 너무 기니까 문제풀이는 조금 좀 이제 한 방에 닭 찍으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기업 경제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게 제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실 때 한 번도 경제학을 안 해보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거예요. 다만 유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특히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고 경제학을 안 해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학을 하셨던 분들은 뭐 별 무리 없이 쓱쓱 지나갈 수 있을 거고요. 경제학을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2번 이상 들으셔야 돼요. 2번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 경제학이라는 게 경제학적 마인드라는 게 있거든요. 경제학적 마인드. 그 마인드가 생기고 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인드가 생기기 전에 좀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인드가 생기고 나면 이걸 내가 왜 몰랐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뭐 되도록이면 없겠지만 내가 조금 좀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좀 체크하셨다가 2번째 쓱 들으시면 전체 다 이해하실 거다. 그래서 2번 정도 들으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파트 1 OT 미시경제 경제활동이고, 첫 번째, 경제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익숙해지시면 다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경제 활동부터 진행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경제학을 할 때 미시, 거시, 국제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걸 이제 한 권에 담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 시사적인 부분까지 다 집어넣는데, 먼저 경제 주체는 경제 활동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에는 우리가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있어요. 가계입니다. 가계는 기업과 함께 민간 부분을 차지하며 소비활동의 주체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민간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민간 부분. 가계와 기업은 민간 부분, 그 다음에 정부가 공공 부분이고요. 외국이 해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빼면 뭐라고 하냐면 폐쇄경제라고 하고요. 외국을 끼면 개방경제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가계와 기업은 민간경제 주체다. 두 번째, 소비활동의 주체입니다. 소비활동의 주체. 소비는 뭐냐? 소비는 만족감을 추구하는 걸 우리가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족감이 효용입니다. 효용. 자, 그래서 경제학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계는 소비를 통해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효용이란 말이 좀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럼 소비라는 건 만족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을 딱 먹었더니 맛있어. 이 맛있어가 뭐예요? 만족감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만족감, 그럼 뭔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개념이 효용이라는 개념이에요. 효용. 효용은 내가 만족감을 좀 어떻게 수치화한 거. 그래서 뭐 내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20점 맛있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알았죠? 효용은 우리가 좀 이걸 수치화한 거다. 물론 효용 말고 다른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효용이란 것은 만족감을 표현한 것이다. 측정한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약자 같은 걸 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을 할 때 약자 좋아하잖아요. 약자. 줄임말. 뭐 자만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연스러운 만남추 이런 것처럼 줄여 쓰는 게 많아요. 여기도. 그래서 소비는 앞으로 이제 C 이렇게 씁니다. C. consumption 이렇게 써요. 효용은 우리가 이제 utility 이렇게 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강의는 여러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 물론 공부는 하셔야 돼요. 부담 없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숙지하도록 어렵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비는 C, 효용은 U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가계예요. 두 번째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기업, 생산의 주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럼 생산을 뭐라고 할까요? 생산을 P, produce, product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이윤은 이렇게 써요. 이런 거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 문자를 조금 쓰긴 할 건데 이 책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스 문자는 경제학에서 그 지표가 뭐 신이 만들어주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쓰더라도 전혀 당황할 거 없어요. 그냥 쓰는 거고. 그러니까 A 대신에 알파 쓰고 B 대신에 베타 쓰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알파, 베타에 너무 꽂혀가지고 너무 경제하기 어렵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A, B는 인간이 조사한 숫자고 알파, 베타는 뭐 신만은 알고 있는 뭐 이런 숫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단어, 뭐 파이 이런 거 써더라도 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가계와 기업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라고 그래요. 미시경제학.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부터 진행이 될 때 경제학 기초 끝난 다음에 미시경제학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겁니다.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합리적 선택을 하느냐. 가계는 어떻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생산을 통해서 기업은 최소한의 돈을 들여가지고 최대한의 이윤을 얻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다. 그런 것들이 미시경제학입니다. 미시경제학. 자, 세 번째 이제 정부가 있죠. 정부. 정부는 우리가 이제 공공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 후생의 극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생이라는 단어에 너무 꽂히실 필요 없고 그냥 사회의 전체 이익을 극대화한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돼요. 정부는 재정의 주체고 공익의 극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얘를 연구하는 게 것이에요. 것이. 요렇게 연구하는 게 것입니다. 것이는 왜 것이냐면 우리가 정부가 어떠한 활동을 할 때 가계와 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고요. 그런데 정부는 가계와 기업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뭐 민간 경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할 거냐, 개입을 하지 말 거냐 이런 걸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따라서 이 거시에서는 학파별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 우리 지금 하는 공기업 경제학 수준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학파별 논쟁을 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있어요. 뭐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학파별로 정부의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인 케인즈 쪽,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인 우리가 이제 그 고전학파 계열, 고전학파, 통화주의자, 세고전학파 계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볼 거다라는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첫 시간은 경제의 기초라는 것은 이런 가이드가 있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것이고요. 지금 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했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다? 폐쇄 경제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폐쇄 것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외국입니다. 외국은 무역의 주체고, 무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이익만 추구하면 다른 나라가 무역을 해주겠냐고요. 안 해줍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모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만 무역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상호이익이 다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상호이익의 극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개방 경제의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쇄가 뭐 굉장히 뭐 이상한 거 아니고요. 외국을 얘기 안 하면 폐쇄, 얘기하면 우리가 개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 활동의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고, 민간 경제 주체로 가계와 기업이 있다, 공공, 정부가 있다, 외국은 해외 부분이다 라는 것이고, 소비를 통해서 효용의 극대화, 생산을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재정을 통해서 공익,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외국은 무역을 통해서 상호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만 얘기하는 것을 국제경제학입니다. 국제경제학. 이제 여러분 공기업 시험에서 국제 쪽을 많이 다루긴 해요. 그런데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진 않아요. 되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로 가봅시다. 경제 객체와 생산 요소예요. 경제 주체에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경제 객체와 생산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객체는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거기에 생산 요소까지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재화는 유형의 물건입니다.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슨 재라고 하면 그냥 재화예요. X재, Y재, 대체재, 보완재 할 때 그 재가 붙으면 유형의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마이크,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는 무형입니다. 여기서 무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해야 되는 게 서비스입니다. 가수의 공연, 의사의 진료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재화는 유형, 서비스는 무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처음 하실 때는 경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정도만 기억하고 경영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이죠.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 그래서 이제 힘쓰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정신을 쓰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강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세상에서 책 쓰는 게 제일 힘들어. 그냥 수업을 하는 게 좋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건 육체, 책 쓰는 거 정신, 뭐 이런 거겠죠. 자본입니다. 자, 요거 자본 좀 얘기하고 할게요. 자본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경제학을 할 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그죠? 여기 떠올라요. 돈이 떠올라요. 그래서 캐피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캐피탈은 C로 시작하잖아요. C. 근데 C를 쓰진 않아요. 왜냐면 C에 어마어마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경제에요. 뭐가 있냐면 코스트가 있어요. 비용.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컨슘션, 소비가 있기 때문에 C를 쓰진 않고 자본은 K를 씁니다. K를 써요. K를 쓰고요. 자본은 K를 쓰는데 여기는 우리가 말한 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투자하다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투자하는 거냐? 여기에 해당하는 실물이 있어요. 실물. 실물이라는 것은 실제 물건입니다. 실제 물건. 따라서 자본이란 것은 실제 물건인 어떤 거? 건물, 기계, 설비, 공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기계나 설비들을 사는 것이 자본에 대한 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 자체를 자본으로 보진 않는다. 여기서는. 그래서 뒤에 가면 돈 자체를 보는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게 화폐 금융론이라고 그래서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다만 K라고 약자를 쓴다라는 거 하나를 기억해 두시고, 그럼 노동은 뭘로 쓸까요? 노동은 이제 labor라고 하는 L을 씁니다. L을 써요. 그래서 L, K 약자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런 것들 좀 가르쳐 드리고요. 뒤에 쓸 때는 이걸 계속 한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약자로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본은 기계 설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토지 있습니다. 토지. 토지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생산 요소로 토지뿐만 아니라 광물 등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자연자원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을 토지라고 합니다. 근데 토지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토지는 뒤에 가면 뭐 지대의 개념을 살짝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하고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이에요. 생산 요소를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 요소에서는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있는데 경영은 뭐 생산 요소를 결합시키는 거, 그 다음에 토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인 것, 두 개는 이렇게 놔두시고 이제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것은 노동과 자본. 생산 요소 하면 노동과 자본만을 언급한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노동은 약자가 L, 자본의 약자는 C가 아니라 K고 자본은 기계, 설비 이런 것이다. 돈이 아니다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 소비, 분배가 됩니다. 생산, 소비, 분배. 그럼 먼저 생산이에요. 생산. 첫 번째 생산인데 생산은 이제 P 이렇게 씁니다. P로 써요. 그럼 생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뭔가를 새롭게 생산한 겁니다. 뭔가를 새롭게 생산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겁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것은 가치를 증대시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좀 빠진 음식이 있어요. 참치김밥 맛있어. 요 동네 참치김밥 진짜 맛있거든요. 거의 베스트예요. 여기 오면 거의 매일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럼 참치김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동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배달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참치김밥 2줄 포장해서 초장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참치김밥을 만들어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참치김밥집에 있는 참치는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입으로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나에게로 와야 의미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막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 운송, 저장 뭐 이런 것들도 다 부가가치 창출이고요. 생산이 조금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시면 우리가 뭔가 돈을 내고 하는 것들은 그쪽에서 뭔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개념은 뒤에 가서 우리가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따라서 생산이란 것은 1.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거나 2.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소비에 대한 얘기는 우리 해드렸어요. 소비.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돈을 쓰는 게 소비입니까? 네, 그렇죠. 그럼 돈을 썼는데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샀다, 쌀을 샀다 이거예요. 그죠? 그건 돈을 쓴 거잖아요. 그건 생산으로 보는 거죠. 왜? 재료비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비를 쓴 거는 소비의 과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비는 뭐에 의해서 만족감을 극대시키기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 만족감이 뭐라고 그래요? 효용이에요. 효용. 그리고 편익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겁니다. 편익. 우리가 효용과 편익은요. 효용은 측정하는 게 조금 이게 숫자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한계 효용 이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뒤에 가면. 근데 편익은 돈으로 측정한 겁니다. 이 경제 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해요. 비교를 하면 기준이 같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요. 그러면 10,000원짜리의 물건을 샀다는 것은 나에게 제가 비용을 얼마를 쓴 거다? 10,000원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는 편익이 최소한 10,000원 이상이니까 제가 그 물건을 구입한 거겠죠. 그 물건의 편익은 최소 10,000원 이상이다. 입니다. 그래서 편익을 베너핏 이래가지고 B를 써요. B. 근데 그건 안 적어 드릴게요. 왜냐면 한 번밖에 안 쓰고 뒤에 가면 B는 본드도 있어요. 본드. 채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효용은 그냥 수치적으로 표현한 거고 편익은 돈으로 만족감을 표현한 거다. 뭐 이 정도로 들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강의의 특징이에요. 이런 건 있어요. 저런 건 있어요. 좀 공부하세요. 근데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건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셔야 돼요. 좀 나눠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공부를 되도록 줄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근데 이게 좀 재밌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돼 있어요. 저도 경험이 그랬고. 재미가 없으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거 밀어놓는 거. 그렇게는 안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소비는 돈을 써서 우리가 뭐 하는 거다? 만족을 극대화하는 거다. 만족을 추구하는 거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분배예요. 분배. 자, 분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분배는 우리가 경제학을 하기 전에 그 이전에는 분배가 이게 나눠주는 거. 그죠? 분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분배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예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입니다. 이해됐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즉 공짜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여기 이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전. 트랜스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트랜스포. 그래서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공짜로 받음 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배는 공짜가 아니라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고 생산 요소에 뭐가 있었어요? 노동이 있었고 자본이 있었고 토지가 있었고 경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개념은 이 두 개였죠. 이 밑은 그냥 뭐 알아만 두시면 되고 중점적으로 이 둘을 알아야 되고요. 노동은 L, 자본은 K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때요. 뭐 대문자는 그 총 액수 정도로 볼 때가 많아요. 총 액수로. 그래서 T 이렇게 쓰면 텍스, 세금 총액이고 T 이렇게 쓰면 뭐예요? 세율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W 그러면 임금이고 W 이렇게 쓰면 뭐예요? 임금률, 뭐 시간당 페이 뭐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임금 총액과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대문자, 소문자도 뭐 구분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도 쓰는구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 그래서 임금은 W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이자라고 해요. 이자라고도 하고 자본 사용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자에란 개념에 대해서 너무 막 스트레스 안 받고 은행에서 주는 것만이 이자인가 막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자는 자본의 사용료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 쓴다? 이렇게 R 이렇게 씁니다. R. 그죠? 뭐 렌탈 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제 경제학이 끝날 때까지 LKWR은 같이 가는 나의 친구입니다. 같이 가는 나의 친구. 아시겠죠? 그 다음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경영에 대한 대가는 이윤인데 요거는 지금 듣고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생산자 이론에 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두 개를 주로 집중을 하시고 지금 분배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 분배 이꼴 소득처럼 얘기할 거예요. 인컴. 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돈을 번 거니까 소득처럼 얘기할 겁니다. 경제학을 하기 이전에 분배는 나눠주는 거, 지금부터의 분배는 돈을 버는 거,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시험 문제 미리 보기가 있죠. 이 문제를 풀 때 이 시험 문제 미리 보기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고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뭐 할 것이다? 집어넣겠죠. 집어넣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다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입니다.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모든 활동이다. 동그라미 대가입니다. 대가니까 분배가 되겠죠. 두 번째,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새로 만들거나 원래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두 활동이다. 그래서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킨다. 생산이 되겠죠.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모하는 모든 활동이다. 소비가 되겠죠. 분배, 생산,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가, 나, 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렌터카 회사에서 영업용 수용차를 구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구입은 돈을 쓴 건데 여기는 만족감을 위해서 돈을 쓴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생산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분배가 된다. 디귿, 공공세탁소에 5만 원을 주고 지난 겨울에 입었던 옷의 세탁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탁을 맡기는 건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가 분배가 니은, 생산이 기업, 소비가 디귿이 되니까 느그드가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생산, 소비, 분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경제 순환이고요. 되게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좋아하는 주제고요. 잘 보시면 생산물 시장은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자본, 토지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물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차이. 생산물은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먼저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생산물 시장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구입되는 거고, 그죠? 생산 요소에는 노동, 자본,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는 생산 요소 시장에는 뭐가 존재한다? 수요자라는 개념과 공급자라는 개념이 존재하겠죠. 자, 이런 거죠. 수요자, 공급자. 이 되셨습니까? 그럼 수요자는 우리가 디맨드, 공급자는 서플라이고 뒤에 다시 배우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요자, 사려고 한다. 공급자, 팔려고 한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재화 서비스. 제가 지금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1년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 물건을 못 사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뒤에 가면 그 거시에 가면 소비 이론 있거든요. 소비 이론. 거기서 이제 상대 소득 가설 이렇게 상대 소득 가설. 그게 뭐냐면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쓰던 가닥이 안 없어진다. 이게 상대 소득 가설에 뒤에 가면 이제 다시 해드릴 건데 제가 예전에 힘든 시절이 있어가지고 막 물건을 이렇게 막 못 사겠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먹고 살만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래가지고 물건을 살 때 진짜 100번 고민하는 스타일 있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게 정말 있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마트워치예요. 참고로 이제 스마트워치를 2개 썼어요. 근데 막상 오래 못 쓰겠더라고. 왜냐면 충전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리고 또 좀 물건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부딪히고 다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시계도 오래 못 차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야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사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가버렸어요.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오려고 합니다. 그 시계가 뭐다? 생산물 재화죠. 따라서 여기가 뭐다? 생산물 시장 시계 같은 거 여기 수요자가 가게가 되고 얘가 기업이 되는 거죠. 반대로 생산 요소 시장은 제가 그 스마트워치를 살려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노동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죠? 노동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을 제공해서 가게가 되고 저를 이제 우리 해커스에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저의 노동을 사준 거죠. 얘가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논리를 좀 보시면 이래요. 결국 우리가 공급자는 무엇을 제공하냐? 공급자는 S는 실제 물건을 제공하는 거죠. 생산물 시장에 스마트워치를 갖다 팔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갖다 파는 게 공급자니까. 그죠? 그런데 수요자는 그럼 그걸 샀으니까 뭘 내야 돼요? 돈을 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를 지급한다. 라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인 기업이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것을 가게에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에서 돈을 주고요. 그것이 기업의 수입이 됩니다. 이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윤은 비용이 언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비용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떤 짓이냐? S전자에서 스마트워치를 갖다 놔요. 마트에. 그러면 호성이가 사와요. 마음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럼 이게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생산물 시장이냐 생산 요소 시장이냐 구분하고 두 번째가 공급자가 실물을 수요자가 화폐를 제공한다. 요걸 생각하면 돼요. 다시 생산 요소 시장에 왔어요. 호성이가 돈을 벌어야 돼요. 왜? 가족을 부양하려면 노동을 갖다 팝니다. 그러면 기업이 구입을 해주겠죠. 그러면 돈을 주겠죠. 그것이 뭐다?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런 식으로 돈을 준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게 이제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이 되죠.
소득인데 뭐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에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에요. 따라서 얘를 요소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요소 소득.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 뒤에 가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정리하면 생산물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 자본, 토지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기업이고 수요자는 가게다.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는 가게고 수요자는 기업이다. 공급자는 실물을 제공하고 수요자는 화폐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굳이 여기다가 끼워 넣자면 뭘 끼워 넣을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정부를 끼워 넣을 수 있죠. 정부를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정부가 끼워들면 이제 가게나 기업, 우리가 이제 노란색을 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겠죠. 조세를 갖다 낼 수 있죠. 이렇게 여기도 조세를 내고. 그러면 정부가 이걸 받아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참고로 공공재라는 개념은 정부가 만드는 것으로 지금 인식하면 되지만 뒤에 가서 달라요. 그러니까 공공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을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 같은 거 여기 만들어냅니다. 정부임을 알 수 있는 시그널은 뭐다? 조세가 들어가는 쪽이 정부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림이에요. 아직까지 뭐 고등학교 정도를 벗어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림은 민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 미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기역은 생산 요소 시장으로부터 지금 돈이 들어간 거니까 기역은 돈 번 겁니다. 돈 번 거예요. 그죠? 1번 회사원 갑이 상여금을 받았다 라고 하니까 기업이 가게가 돈 번 거 맞죠? 기억 맞죠? 니은 일용직 노동자의 공사장에서 일했다. 공사장에서 일했다는 것은 노동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노동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가게가 생산요소 시장에 노동을 제공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기업병은 노동자 100명을 고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어떻다? 생산 요소를 고용했다. 디귿 실물을 고용했다. 맞는 얘기고요. 리을 양기업자 정의 달걀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에 내다 팔았으니까 지금 뭘 제공한 거다? 우리가 재화를 판 거죠. 재화를 판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 갖다 판 거다 라는 것이고, 5번 강사부가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터넷 강의니까 지금 돈을 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생산 요소를 제공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주체라면 기업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돈은 아닙니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디귿, 리을, 미음 판단하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하려고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다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돼야만 그 다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학의 기초 개념까지 하면 이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게 나올 텐데, 지금 효율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던 개념이 최소 투입의 최대 산출, 그리고 목표의 달성, 뭐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에선 뒤에 가면 이제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또 우리가 함께 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최소 투입, 최대 산출 정도로만 생각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평성은 뭐냐면 형평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형평성.
형평성. 형평성이라는 것은 평등의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과 공평성이 같이 간다를 우리가 멋있게 표현하면 성장과 분배의 조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안 돼요 그거. 왜? 효율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대기업만 더 잘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공평성이 떨어지게 되죠. 효율성을 위해서 대학원 나오는 애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맞죠. 그럼 공평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기가 어렵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법칙을 만들어낼 때 그 법칙에 해당하는 원인을 제외하고는 다 일정하다고 보고 스타트를 합니다. 일정하다고 보고 스타트를 해요. 따라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내가 이 시장만 보겠다라는 게 부분균형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공기업 경제학에서 일반 균형 분석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왈라스 균형 그리고 파레토 효율성 그때 한 번 나와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부분균형 분석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균형 분석은 시장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A 시장이 변했을 때 B 시장, C 시장이 다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부분균형 분석만 한다 정도로 보시고 파레토 효율성 때 다른 시장까지 함께 보는 걸 한다. 그것도 잘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세 번째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인과의 오류는 이게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과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았더니 배가 떨어진 우연의 일치잖아요. 여러분들 날이 더워서 에어컨이 팔리는 거예요? 에어컨이 팔려서 날이 더운 거예요?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이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에어컨이 많이 팔리는 걸 보니 이제 날이 더워질 것 같아.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과의 오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의 오류는요. 구성의 오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전체는 비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갖고 옵니다. 근데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혀서 더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명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명절 때. 요 얘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절약의 역설 같은 게 있어요. 절약의 역설은 이런 논리입니다. 저축을 증가시켰다. 나중에 이거 그래프로 볼 건데 참고로 제 강의의 특징은 그래프를 그려드리고 그래프를 외워야 될 것과 외우지 않아도 될 것을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립니다. 자꾸 경제학 할 때 그래프 그리다가 시간을 뺏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말로 이렇게 되는 걸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해되셨으면 그래프는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되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저축이 늘어납니다. 저축이 늘어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Y는 C 플러스 S 이런 게 있습니다. 나만 배우는 건데 Y를 소득이라고 보면 C는 소비고 S는 저축이에요. 컨슈션 세이빙입니다. 그러면 저축이 늘어나면 소비가 뭐 하겠다?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 물건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게 되고 생산이 줄어들어서 고용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가 저축이 더 줄어듭니다 라는 거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개인이 합리적으로 저축을 늘려 쓰나 오히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서 저축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구성의 모순,
구성의 오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이런 단어가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이 있습니다. 실증, 네가 실증나, 미안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증명하는 경제학이다. 그것을 실증경제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규범경제학은 가치 판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가 담겨 있는 것이 규범경제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증경제학은 우리가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는 감소한다 뭐 이런 것들을 연구 결과로 만들어낸 거고요. 규범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뭐 이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이론의 표현입니다. 경제 이론의 표현.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을 하는데 원칙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시험이 주관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객관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객관식 시험일 거예요. 객관식 시험. 그러면 객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말로써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프는 그래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말로 표현됐을 때 한 방에 눈에 들어올 수 있나요를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서술식 표현을 이해해야 됩니다. 서술식은 말로 쓰는 거예요. 수요 법칙이 뭐다? 가격과 수요량은 역의 관계, 반비례 관계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니까 반대입니다. 라고 하는 거 말로 표현하는 게 무슨 방식? 우리가 서술적 표현이고요. 수리적 표현은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함수, 이제 친구 돼야 돼, 친구. 그죠? 함수. 여러분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 미분하는 방식까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우리 객관식 경제학에서 필요한 미분의 딱 4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수리적, 수학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생산함수를 쓰네. Q는 펑션 L과 K 함수예요. 그죠? 우리가 Q는 A, L, 1 마이너스 알파, K의 알파의 함수예요. 뭐 이런 것들이 수리적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숫자로 표현한 것.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직 뭐 여기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학이라는 게 뭐다? 기하학이라는 게 그래프로 그린 거죠. 그래프. 그래서 가격이 A에서 B로 가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이제 이쪽 원점에서 커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 여기도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뭐 한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기하학적 표현이에요. 자, 정리하면 말로 하면 우리가 서술식, 수식으로 쓰면 수리적,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기하학적이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서술형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리적 표현과 기하학적 표현을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테마가 따로 있고요. 그래프도 이해를 위해 돕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서술형, 수리적, 기하학적 표현 등이 있구나 정도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쳤어요. 들을만 하세요? 되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1번 우리가 경제 주체와 객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가 생산, 소비, 분배를 정확하게 뜻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경제순환,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만 할 수 있으면 이 강의는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